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1월 7일이네요. 24년이고요. 25학년도 상업임용 합격을 위해서 한번 같이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시간이니까요. 이제 합격 설명의 수업을 좀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수업은 아니고 안내를 좀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일부 내용도 오늘 교재 나와드린 거에 있고, 그리고 PPT를 제가 한번 만들어서 학원 수강을 하시든지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하시든지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정해진 자기의 목표 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안내하는 시간을 처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쪽 공무원학원에서는 뭐 설명했다 하긴 하는데 상업임용은 2014년 7월부터 방문가에서 제가 강의를 해서 거의 10년, 11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제 선전, 광고, 홍보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한 10년 되니까, 한 분야에 10년 정도 하니까 이제 명함 좀 내밀 정도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짧게. 자, 뭐 제 소개입니다. 뭐 다 아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14년부터 7월부터 했다는 거고, 이제 방문가 공무원에서도 세무직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 뭐 관계 없겠죠. 세무사고요. 뭐 세무 1급도 있고, 그 정도입니다. 자, 합격 전략이 되겠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잠시만요. 뒤로 많이 돌려놔서 그렇네. 잠깐만요. 오늘 처음이라서 잘 안 되네. 자, 우리 뭐 경제 원칙이 있듯이 합격하기 위해서 대전략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건데요. 한번 대책임질 해봅시다. 뭔가 분자 분모값이 있을 것 같죠? 자, 효율성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풋 아웃풋 그런 개념인데요. 결국에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게 최소 비용의 원칙이란 거, 우리 경제 원칙에도 하나 있습니다. 효율성과 관련되는 거죠. 최대 효과의 원칙도 있는데 저는 이제 공부할 때는 이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네, 지금 안내하고 있으니까 예, 부담 없습니다. 거기가 아마 카메라에 머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예, 그 옆에 칸에 앉으시면 딱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천천히 하시고요. 교재 받으셨죠? 네. 어디까지 했나요? 예,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다 압니다. 인풋을 줄이거나 아웃풋이 일정할 때, 아니면 인풋이 일정할 때 아웃풋을 늘리겠다. 뭐 이런 건데, 시험은 결국 100점 만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격 설명회 때, 역대 우리 1차 커트라인도 확인해 봤지만, 그보다 한 4, 5점, 3, 4점 정도,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합격해서 나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분자 쪽에 있는 아웃풋 시험 성적은 역대 뭐 난이도에 관계없이 평균적인 카트라인을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한 3, 4점 정도 최소한 더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값이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 투입되는 나의 노력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선택은 자유죠. 이제 학원에서 커리큘럼 따라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스터디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선배들한테 가외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겁니다. 방법론은 둘째 치고 여하튼 내가 설정한 1차 목표 점수 커트라인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 시간이겠죠. 요거를 제일 줄이면 줄일수록 효율성은 높아진다는 거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대입을 이제 해봐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설명회 때도 얘기 드렸지만 1차 목표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역대 커트라인 제가 정리한 것도 다 설명회 때 보이고 오늘도 있는데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본인을 자신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껏 인생을 살면서 내가 했던 공부량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내가 상대 출신이고 상과대학 출신이고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무역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다. 아니면 나는 전혀 상과대도 아니고 뭐 체육학과였다. 뭐 이렇게 되면 역대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쫙 훑어봤을 때 감이 나온다는 거죠. 그 감조차도 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해왔고 학습에 능력이 있는지. 여하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아웃풋에 대해서도 저하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과목이 1교시 교육학이 있고 2, 3교시 전공 과목 크게 이제 세 과목으로 1차 시험이 나눠지고 전공 과목이 제 커리큘럼 상에는 이제 10개 과목으로 그다음 별표 3의 기본 이수 과목에는 14개 과목인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목별로 목표 점수들이 좀 세분화되면 좋지 않느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풋 줄이겠다. 요게 이제 결국 합격하기 위한 전체적인 대전제인 어떤 뭐라 할까요? 전략이라 할까요? 원칙이라 해야겠죠? 원칙 정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라는 방법론이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스터디를 하든 뭐 자기 혼자서 파든 아니면 뭐 학원 수업을 듣든 뭐 아니면 뭐 세계무사 회계사학원의 뭐 회계 중급 회계 수업을 듣든 뭐 자유죠. 여하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입문하셨다 또는 뭐 아쉽게 1년, 2년 더 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운이 나쁠 수도 있고 여건이 또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여하튼 역대 기출문제를 2002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설렁설렁 하면 안 되겠죠. 자기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나게 분석을 해야 되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아마 제일 많이 했겠죠. 뭐 상대적으로. 자, 출제 분석을 했으니까 기출문제를 봤으니까 이제 출제 범위하고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제 무엇에 대해서 묻고 있는지 기출문제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는 어떻고 어떤 책을 봐야 되고 어떤 깊이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하고 같이 하면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이런 것도 제반 이때까지 살면서 자기의 공부 구력이라든지 지식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경영학에서 경영 전략 뭐 SWOT 분석하듯이 자기의 내부적인 나의 강점이라든지 약점을 좀 분석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외부적인 뭐 사회 정치 변화, 뭐 국제 정세 이런 거는 둘째치고 또 몇 명 뽑는지 뭐 그런 건 외부적인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내가 뭐 암기력이 아주 우수하다 아니면 지구력이 뭐 뛰어나다 아니면 나는 정말 IQ가 좋다 뭐 등등 자기의 어떤 강점들이 있을 겁니다. 뭐 나는 회계학을 뭐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뭐 세무사 회계사 1차 합격 정도는 뭐 쉬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약점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 사정이 있어서 또 뜻하는 바가 있어서 기간제 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애기 뭐 2명씩, 1명씩, 3명씩 육아를 또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 또 뭐 회사, 무역회사라든지 뭐 기타 회사에 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 뭔가 강점, 약점을 스스로 분석을 해야겠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나와야 되겠죠. 나의 목표 점수는 1차 자료는 정보로서 1차 커트라인은 역대 제가 다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에 앞 페이지에서 봤듯이 효율성을 도달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투입 시간, 노력 등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너무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웃풋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분자 값이었죠. 점수였습니다. 1차. 2차는 둘째 치고요. 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 처음 출발점도 마찬가지였지만 역대 기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시험에 50% 이상이 기출과 똑같이 나오리라는 법은 없지만 비슷하게 또는 응용해서 변화시켜서 기출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50%가 평균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4학년도 작년에 친 시험도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는 기출 문제 나왔던 거와 관련된 테마의 좀 세부적인 내용 똑같은 걸 물어본 것도 있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5% 정도가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이제 감이 잡히죠. 그렇게 해서 기출 외에 공부할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회계사 공부를 좀 오래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학이 원래 상대 출신이었고 회계학을 전공했고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회계학 공부를 해서 회계학, 경제학, 경영학, 재정학, 재무관리 우리가 하는 과목들 대다수는 이제 많은 시간 공부를 해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책도 옛날 책을 하나도 안 버리고 있고 또 새로 또 사고 매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멀리서 숲을 보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나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85% 정도는 제가 따라가게끔 이렇게 얘기를 맞추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죠. 그럼 결국은 이제 기출 문제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학년도 시험에서 정답만 아느냐 이게 아니고 그 정답 외에 학장에서 내용 정리가 들어가면서 연관된 타 과목의 내용까지도 완벽하게 숙지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고 역대 해왔고요. 그리고 이건 기본이지만 기출문제를 응용하거나 변형한 것을 또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심화가 결국 우리 앞으로의 시험의 50%라는 거. 자, 그리고 기출 외를 확장한 겁니다. 이제 출제가 예상되는 테마를 확장해야 되는데요. 기출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그 기출에서 나온 테마와 좀 비슷한 연관된 조금씩 넓혀지는 확장되는 그런 테마들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최근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85%까지는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단계 또 올해는 1, 2, 3단계인데요. 작년에는 1단계, 2단계였는데 1단계 때 다루지 못한 것도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새로운 또 내용을 넣죠. 요번에 무역에서 하나가 1회차 때 워드 작업을 못해서 7회차에는 꼭 내야지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빠뜨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더 노력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결국에 이제 나머지 15%죠. 15%. 그러면 결국 한 사전짜리 한 2.5개 정도? 제가 담당하는 2, 3교시가 80점이니까 한 12점 정도입니다. 정답률이 낮겠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사람만이 맞출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합격에 지장이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85% 정도 되니까 결국 80점 만점에 얼마가 되나요? 한 8점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맞나요? 80점에 68점 정도 그렇게 되니까 2교시, 3교시 거의 68 그러면 1교시 2, 3교시가 68 정도면 1교시는 최소한 17, 18은 받는 사람이죠. 68, 17 받았다 해도 한 85, 6 이렇게는 되니까 역대 커트라인을 보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다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가감하게 이렇게 말한다는 게 좀 용기를 내야 되지만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제 연락 오시는 분도 실강 그 분도 남자분은 1차 86점 그리고 여자분은 77점 얼마인 것 같아요. 아마 78이라 할까요? 그 정도는 받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한 거죠. 매번 이제 합격 발표 나고 1차 발표 나고 고맙다고 연락 오면 뭐 제가 한 게 있으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한 거지요. 뭐 맨날 이렇게 답을 해드리는데 언제 답장을 해드리는데요. 또 미안하죠. 이렇게 말하면 다른 분들도 같이 수업 듣고 같이 1월 달부터 1단계 모의고사 달려왔는데 또 뭐 60 몇 점 뭐 이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투입 시간이라든지 상황 탓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고 반성만 해서 앞으로 개선해서 내년에 합격하면 된다. 올해라고 하죠. 24년 1차 합격하고 25년 2차 2월 8일 정도 뭐 발표 나면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한 뭐 65점 이상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그래서 요거죠. 저도 찍지 못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쳐도 90점이 넘느냐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거에 아주 두꺼운 뭐 서적들을 보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 뭘까요? 결국에 이제 기출 이론과 기출을 확장하면서 요 1, 2, 3번을 통해서 기출되는 빈출되는 핵심 개념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1차 제가 볼 때는 이제 80점 가까이 받으면 되겠다. 올해 시험은 좀 쉬워서 작년 시험은 70점대 후반 80점 1교시는 17 정도는 받는다 최소한 그렇게 했을 때 작년 시험은 너무 쉬웠고 좀 난이도가 조금 낮았고 한 80점 정도를 생각하면서 1년 투입하시면 되지 않느냐 타이트하게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뭐 다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 자, 커리큘럼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달립니다. 작년에 여기 없었거든요. 왜 없고 전범위 모의고사를 7회 쳤습니다. 23년도 7회, 22년도 7회, 21년은 8회 쳤나? 근데 요거를 3회로 줄이고요. 과목별로 폭파시키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전 문제 매년 7회씩 8회씩 하다 보니까 그 전의 연도 있죠. 그 전의 연도 또 그 전전연도 제가 만들었던 기출문제에 아까운 것들을 7회라는 한정된 그 모의고사 시간 우리가 시간 재놓고 다 푸니까 거기에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도 그러니까 올해 23년 친 시험도 22년, 21년 뭐 그 전에 모의고사 관련된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제 거를 학원 걸 다 입수할 테니까 가급적 이런 걸 다루거나 하면 그분들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중요한 이제 저도 이제 그분들과의 싸움이니까 출제위원들 뒤로 미뤄서 인쇄 들어가고 나서 우리는 치게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도 아쉽게 뭐 그 전전년도 모의고사 내용이 나오고 하여튼 제 의도는 과목별로 해서 역대 제가 만들어 놨던 기출문제를 싸그리 다 과목별로 폭파하겠다. 그래 되면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이제 3회밖에 없지만 더 알짜배기로 해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한 20년에는 그 이전에는 과목별 모의고사를 쳤거든요. 그 커리큘럼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빼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3회인데요. 뭐 3회 이상 되게끔 제가 뭐 보충자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1단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상업경제부터 달리죠. 그래서 뭐 상업경제 제가 10개 카리큘럼으로 과목을 나누니까 다다다다 마케팅도 일반 경영학이지만 이렇게 좀 별개로 구분했을 뿐입니다. 쫙 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9월까지 가네요.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모의고사입니다. 이건 이제 과목별로 조직했다는 거죠. 회계학, 재무비율이라든지 세무회계, 또 ERP 관련된 회계학, 세무회계학. 결국 ERP하고 세무회계하고 역대 지금 연속 2번 정도 나오죠. 그 다음 경영학 쪽, 그 다음에 경영학과 관련된 ERP, 그 다음에 상경, 경제학, 무역. 이쪽에 교집합이 많이 있거든요. 상업경제, 경제학, 무역학이 공통 분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쫙 교과교육학 일주해가지고 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3단계 가서 3단계 가기 전에 특강. 요거는 뭐냐면 학원하고는 이제 계획은 인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날짜가 1년이 너무 타이트해서 요거는 인강으로 할 건데 회계학이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추세를 보니까 IFRS 기준서를 그냥 발이 박아 넣으면서 문제를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쪽에 공무원 쪽에 세무직을 하니까 이미 2018년도부터 뭐 7급, 9급, 서울시, 지방직, 국가직, 뭐 간세직까지 워드 다 치고 수업은 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최신 거 올해 뭐 9급, 7급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따닥 넣어서 거기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런 건 감이 잡히니 그런 것만 추려서 4주니까 한 주에 시간은 이게 몇 시간이에요? 한 4시간씩 할 겁니다. 5시간을 했나? 그렇게 하면 한 30문제씩 정도 해서 한 120문제 정도.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하고는 가까워지니까요. 그 다음 3단계 전범위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효율적으로 하자. 효율성을 높이자. 자기 본인이 스스로 하든 스터디를 하든 관계없다. 방법론은 다양하다. 학원 강의를 듣는 것도 그냥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다. 그런데 효율성을 늘 생각해 달라. 자, 관련된 내용들 이제 나오겠죠. 봅시다. 자, 모집 인원 경쟁률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링 위에 권투 선수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하고 나하고 링 위에 둘이서만 다이다이 붙는 겁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모집 인원 경쟁률 이런 거 신경 내가 하겠다. 안 뽑는다? 그건 지금 모르지. 올해도 뽑을 겁니다. 몇 명 뽑느냐? 많이 뽑으면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근데 상관없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하고 약속이죠. 핑계 후에 소용없습니다. 예. 그리고 화끈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유 있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한 해뿐이다. 절박한 마음, 죽게 살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좀 했어도 회계사 시험은 맨날 될 듯 말 듯 안 되고 장수생이 된 게 절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대를 돌아보면 그 당시엔 절박한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매번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요. 절박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아이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내년 안 되면 또 내후년에 하지. 아이고 올해 아깝게 떨어졌는데 내년 되겠지. 그런 마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올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년은 없다.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자, 학원에 수강하든 본인이 수강하든 뭐 스터디를 하시든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라면 본인이 세운 계획을 100% 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80%만 본인 스스로가 세운 계획을 달성해도 많은 그 성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80% 이상 성과를 내도록, 그러니까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요거죠. 학원에서 만약에 저하고 같이 달려가시겠다면 복습을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은 다 다릅니다. 뭐 알바를 2개, 3개 뛰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직장생활 뭐 바쁜 분도 있고 다 상황은 다릅니다. 애 2명 키우면서 뭐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상황은 다 다릅니다. 안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복습을 미루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자기 걸로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도 교재가 뭐 1년 뭐 이렇게 될걸요.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 주 밀리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 주 한 주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인강 듣는 쌤들도 명심하세요. 중간에 막 끊고 또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듣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에 학습했던 것은 반드시 그 주에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아까 카리큘럼 봤지만 11월까지 따라오실 수 있다고요. 대부분 다 똑똑하고 다 열심히 하시는데 자기 걸로 소화를 못해서 결과가 합격이 안 나온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착실히 내 것으로 만들면 반드시 합격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1월부터 교육과정 총론하고 강론 있죠. 출력하셨나 모르겠네. 이렇게 총론하고요. 강론 있습니다. 요거 해설서가 아직도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출력했어요. 요거는 뭐 중간에 개정이 되겠죠. 그러면 업그레이드 해서 오래 붙이면 되니까 출력을 하셔가지고 항상 친구처럼 옆에 끼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은 오늘 수업 들으면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30분씩 꾸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많이 봐야 되는지는 오늘 수업 시간에 앞부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알려드렸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는 이제 오늘 교재 나눠드린 거 있죠. 오늘 교재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있고요. 작년에 한 300페이지까지 상업경제이 됐는데요. 올해는 300페이지보다는 조금 넘을 거고요. 대부분은 비슷할 겁니다. 작년하고. 많이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나눠드렸죠. 요거 별책 23입니다. 경영금융전문학과 교육과정에 내용체계 박스만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과목별로 이것도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왜 이런 게 중요한지 예전에 15는 다 해드렸는데 작년에 이걸 못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본 교재부터 해서 달리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본 교재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군데 집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관련된 내용을 보게끔 맨날 편집하기 때문에요. 인강 듣는 선생님들도 출력을 하셔가지고 여기 뭐 링으로 하시든지 어느 순간 되면 제가 바인딩 하셔도 됩니다 하면 이렇게 바인딩 하시면 되고요. 그 타이밍 전까지는 펀치로 뚫든지 뭐 호스케스 찔든지 뭐 여하튼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유는 왼쪽 오른쪽이 다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서 처음에 보는 습관을 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라고요. 네. 됐죠? 네. 됐습니다. 달려봅시다. 자, 오늘 아주 좋은 날이네요. 스타트 하는 날이니까. 자, 24년이고요. 자, 25학년도 대비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상업경제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앞 페이지가 과목별도 10개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여기 다 빗금 쳐 있고 색칠돼 있을 겁니다. 이제 9월달까지 가면. 그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좀 성취감도 맛보면서 공부하시라. 작년에 7시까지 했는데요. 6시 반까지 해서 좀 더 빡세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너무 반복적인 거는 약간 스킵할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6시 반까지 해서 타이트하게 하는 걸로 됐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5주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자, 됐습니다. 남은 이제 무역학 달리고요. 상업경제 무역학이 관련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년에는 3월 달에 제가 세무사무실이 1년 중에 3월이 제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주 정도 쉬었는데, 올해는 안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죽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직원이 엄청나게 지금, 불안해 하는데, 일하다가 이제 뭐, 잘못될 수도 있고 여하튼 이겨내 봐야겠죠. 자,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쫙 달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설명회 때 다 말했던 내용이 이 페이지부터 쭉 달려가지고 안내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뭐 쫙 달려가지고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의 어디까지니 20, 30
한 1페이지까지는 다 합격 설명회 때 어느 정도 했던 내용입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31페이지 이전까지는, 30페이지까지는 요거죠. 요거는 설명회 때 좀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따닥했고요. 범위도 했고요. 총론하고 강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 강론, 아까 뭐라 했죠? 아까 PPT 화면에서 맨 마지막에 있었죠. 친구처럼 1월 달부터 출력해서 아니면 뭐 탭으로 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늘 친구처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이제 서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경제 우리가 달리니까요. 1번 타자 출제 비율 이렇게 달렸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경제 목차가 나오죠. 그래서 32페이지, 33페이지 그쪽에 간지 잘 끼워 놓으시고 목차하고 요거죠. 평가 역량 및 평가 내용 요소 표시 과목 상업에 5024-632 요거 보면서 목차하고 비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시간이라서 상업경제 첫 시간이고 우리가 1월달 처음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별책 23, 별책 25 자, 2215 공구. 옛날에 거는 이제 옛날 어떤 식으로 물어봤는지를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보게 되면 앞으로 이런 걸 물어볼 것이다. 예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초 24학년도 작년 나왔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 총론은 둘째 치더라도 이제 강론이죠. 교과,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이 잡히겠죠. 그러면 출력해서 이걸 볼 때도 어떤 식으로 볼 것인지가 본인 스스로 이제 깨우쳐지는 거죠. 이걸 보고요. 그 이후부터 목차에 따라서 역대 기출문제와 이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제 그 다음에 거기에 확장된 내용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합니다. 자, 30페이지까지는 한 뭐 1, 20분 해서 빠르게 달립시다. 자, 2페이지 다시 갑니다. 자, 합격 설명회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자, 빠르게만 갈 테니까요. 만약에 합격 설명회 아직 못 들었다 하면 한 2시간 정도 될 테니까 배속으로 해서 팍팍팍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이 너무 큰 거 아닌가?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자, 24학년도 최근이고요. 그 다음에 23학년도 뭘 보자고요? 평균 72.04, 67점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아마 1교시 교육하기 조금 뭐 한 3점 정도는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고요. 그렇게 보시고요. 제일 높은 지역이 이제 경기가 80.33이죠. 그리고 제일 낮은 지역이 여기네요. 경북이네요. 62.67. 뭐, 요 정도고, 평균이 72. 기억만 합시다. 자, 이렇게 내기년도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7, 2, 6, 7, 7, 2. 요때도 좀 쉬웠는데요. 그때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평균 점수가 나왔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프 살짝 뭐 구경만 해보죠. 그렇게 해서 합격선. 자, 대충 느낌이 오죠?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어느 지역에 갈 건지 그런 거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더 할 말은 없다. 더 할 말은, 이거는 뭡니까? 커트라인이죠. 우리가 1.5배수로 1차 2명 모집한다면 3명을 뽑고, 뭐 3명이면 5명을 뽑고, 2명은 나가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트라인보다는 한 3점, 4점은 더 플러스 돼야 조금 안정적이지 않느냐. 1배수 안에 들지 않느냐. 근데 3점, 4점이 또 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설명회 때도 얘기해 드렸는데요. 자,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22학년도, 커트라인 그렇게 나왔었구나. 그래서 22학년도가 그래프가 보니까 전국이 다 좀 약간 고르죠. 그 정도만 느낌만 받으시면 되겠다. 네, 됐습니다. 됐고 넘기세요. 자, 4페이지 보세요. 자, 작년이죠. 24학년도 26명이었네요. 지원이 231, 일반만요. 접수 경쟁률 8.81, 1차 합격선, 평균 내니까 72.04, 그 정도 나왔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접수 경쟁률은 8.8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4분의 3, 그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6.6, 뭐 하여튼 6대1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앉아 있는 분들 생각하면 됐고요. 오른쪽 보세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 인원도 차츰차츰 줄어들죠. 줄어들고 약간 줄고 이렇게 조금씩 주네요. 자, 조금 안타깝지만 뭐 그렇거니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불평불만 뭐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합격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한 페이지 보시면 1차 합격선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나와 있죠. 모집 인원.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지역이 있을 거면 그런 것만 유심히 좀 보시면 되지 않겠네요. 보통 경기, 서울은 이제 안 뽑은 지가 제법 된 것 같습니다. 한 4년 정도 되나? 4, 5년 된 것 같은데 서울 안 뽑은 지 4년, 그래서 경기 서울권이 제일 좀 거의 좀 높았다. 최근에는 충북이 제일 높았는지 그런 적이 있었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2학년도는 충북이 더 높았어. 뭐 하여튼, 경쟁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넘기세요. 자, 6페이지. 자, 요거는 1차 합격선뿐만 아니라 최종 합격선입니다. 자, 24학년도 가장 최근에 본 거죠. 이제 비공개 2명 뽑는 데는 최종은 비공개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1명 뽑는 데는 1차도 비공개, 2차도 비공개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와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평가원 지역하고 또 지역 자체 시도교육청 자체 출제 지역하고 뭔가 좀 다르죠. 시험 출제도 다르고. 그리고 평가해주는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차는 아직 안 나왔고요. 2월 8일에 나올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 23학년도 1차 합격선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네요. 2차 나오고요. 자, 충남이 충남이 엄청 짜게 주네요. 왜 짜게 줄까요? 2차에서 엄청 짜게 주네? 왜 이렇게 짜게 주지? 아닌가? 뭐 하여튼 좀 그렇네요. 그래프가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경남은 비공개였구나. 자, 그 정도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자, 이것도 참고. 22학년도 참고. 그 다음 오른쪽 9페이지. 이것도 참고. 자기가 선택하는 지역, 예상하는 지역만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요. 9페이지도 보시면 되겠고요. 됐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10페이지는 보시는데, 요거는 할 말이 좀 있는 게요. 저게 보세요. 21, 2, 3, 4학년도는 최근은 안 그러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51.67, 100점을 맞아도, 카트라인에 걸린 사람은 100점을 맞아도 2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설명회 때 예를 들었지만, 17년에 공부한 18학년도 인천에서 턱걸이로 걸렸는데 2차 합격하신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요. 그런데 요때는 아마 좀 예외적이고, 최근 21, 22, 23, 24는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커트라인에 합격했을지라도 바로 하루 정도 시험 치고 하루 이틀 쉬고 발이 2차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역전할 수 있는 찬스는 주어진다고요. 본인이 하기 나름이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하면 붙는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때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마찬가지잖아. 이 100점 맞아도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지. 그 다음 경남도 그렇지 않나? 경남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또 한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전남도 그렇네. 이것도 100점 맞아도 156.67 안 되네. 156.86. 뭐 하여튼 그렇다. 지금은 안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에서 할 말이 있는 거는 23학년도 그때만 경기도에서 파일이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10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올해는 안 나왔어. 23학년도에 경기도에서 1차 시험 사정 결과에서 이런 게 떠 있더라고. 그래서 유심히 봤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1차 합격선, 최종 합격선, 최종 합격선 둘째 치고 75.67이었고요. 46명 지원, 3명 15.33 접수 경쟁률이었고, 참고하실 거는 요거죠. 자, 카트라인이 75.67입니다. 앞에도 75.67로 되어 있는데 떠르륵 합격선. 그런데 최고는 얼마였나? 80.33.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고. 뭐 이상교시 한 문제, 4점짜리 한 문제. 자, 평균 보면 78.4. 그 다음에 1배수가 79.0. 그러면 크게 아주 차이는 안 난다고 사실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요걸 또 봐야죠. 떨어진 사람들 5명은 일단 3명에서 1.5배수니까 4.5명이니까 5명은 합격을 시켜놨습니다. 1차. 거기서 이제 2명은 나가리 시키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46명 중에 접수 인원 46명 중에 5명은 1차 합격 뽑아놓고 그럼 41명은 뭐냐? 다 불합격자죠. 41명. 그 중에 15명은 결시입니다. 한국사 미인증도 있을 거고 아니면 대학교 2, 3학년들이 연습 삼아 칠 수도 있을 거고 여하튼 41명은 다 불합격자인데 그 중에 결시자 그러니까 한국사 미인증도 결시자로 보니까 15명이 결국 결시자 처리했다고요. 되겠습니까? 인증받고도 안 나타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진짜 접수만 해놓고 응시료만 내고 나타나지는 않은 분들 요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하여튼 15명 그랬고 그리고 6명은 까락이고 이분들은 까락 1차가 1교시가 까락이면 몇 점입니까? 8점이지 맞나? 20점에 40%니까 8점이고 우리도 까락이 있죠. 우리도 80점에 40% 32점 밑으로 까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6명 까락이고 나머지 20명입니다. 요 사람들 중에 제일 아까운 사람이 75.33이라고. 이 20명 중에 1등은 75.33이야. 그런데 뭘 보라고? 그나마 걸린 사람, 이 사람은 역전의 기회는 있다고. 여기 역전의 기회는 있잖아요. 75.67인데 100점 맞으면 역전의 기회는 있었다고. 역전의 기회는 받았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걸 뭐라 채탈한 사람이라나요? 요새 채탈 이런 표현 쓰더만 75.33 이 봐요. 0.3 이래서 한다고. 1교시 채점자 3분 중에 한 분만 동글뱅이 쳐도 얘하고 같았다고, 이분하고 같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걸로 봐서 됐습니다. 그 정도 말합니다. 됐고요. 넘기고요. 자, 12페이지.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에드네틱 클리어. 이 친구처럼 보세요. 그 다음 교과서는 아직 안 나올 거고.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요거, 교육과정, 어딨어? 여기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요거보다 저는 요게 더 한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됐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뿐만이 아니고 많은 내용들이 에드네틱 클리어에 다 있더라고요. 됐고요. 한국사는 5년이고 나발이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됐고요. 짝짝 상급 이상입니다. 한국사 못 따신 분이 있다면 가급적 언제 따라? 69, 70회 요때 따야 된다. 됐습니까? 뒤로 미루면 절대 안 된다. 됐고 우리는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심화 과정을 치셔야 됩니다. 1년에 4판 있습니다. 요때 치고 접수증 내고 시험 1차 치고 합격 발표 나서 인증받았다. 그러면 아까 결시자 처리가 안 되는데 합격이 못했다. 그러면 결시 처리되는 거죠. 미인증이니까. 여하튼 뒤로 미루지 말고 요때 치라고요. 뒤로 미루는 경우를 예전에 봤습니다. 학생들. 가을에 엄청 힘들어합니다. 당부 말씀해놨고요. 오른쪽. 자, 요거는 다 압니다. 그래서 논수령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40, 4829 단답형서 수령 90분, 90분 다 알고 있고요. 별표 3에 기본 이수 과목이 있죠. 우리 상업 분야의 기본 이수 과목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 교과 내용학. 교과 내용학이 제가 9개 과목이고 교과 교육학이 이제 한 과목이죠. 별표 3에 있습니다. 6줄로 나눠지죠. 첫째 줄 양갈로 1번 되는데 그건 필요 없고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교과 교육학은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그래서 총론, 강론, 별책 1, 별책 23. 오늘 출력하세요. 별책 1, 별책 23. 이거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별책 1, 가급적 여러분 눈이 아직 좋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게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멀리서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요. 됐고, 이거 다 알고, 지금 2029, 2022, 335, 2022년 12월 22일 날 공표된 거, 요거 이후로는, 뭐 하고 있는지, 뭐, 고치지도 않고, 수정도 안 나오고, 뭐, 해설도 안 나오고, 그냥,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예, 뭐, 그렇고요. 그 다음, 오른쪽 14페이지. 자, 14페이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교육학 별표 2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교직 이론 과목이다. 예, 그렇게 나와서 저는 별표 2라 하죠. 뭐 교육평가, 교육공학, 교육방법. 요새 뭐 작년 시험도 교육방법, 캐트 나왔던가? 뭐 그런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뭐 생활지도 상담, 교육, 뭐 이런 것들 됐고요. 2, 3교시 제가 하는 거와 관련됐을 때는 뭐 교육과정, 총론 강론하고 예, 교수 학습 방법이죠. 요거하고 평가. 예, 우리는 뭐 주로 요거죠. 2, 3교시 교과 교육학에서는 교육 심리는 역대 한 번 나온 것 같고요. 와이너 기인론, 예, 노력 능력은 가제난 뭐 그거. 그 다음에 2, 3교시 전공입니다. 요게 이제 점식 저하고 같이 달릴 거죠. 80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 점수는 80점에서 최소한 85% 정도는 받으면 좋겠으나 상황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니까 목표는 그렇게 잡고 달리고 최소한 뭐 한 65점 이상은 최소한 어떻게 난이도가 나와도 받게끔 그렇게 같이 달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제 수업 만들면 합격 다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이비 교주잖아요. 그렇게는 말해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노력하듯이 저도 계속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합격하는 거죠. 제가 미처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감이 잡히는데 또 모의고사에서 뭐 정리가 안 돼서 못 내고 이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수많은 책을 제가 다 참고하죠. 뭐 사업경제 교과서만 해도 제가 한 7권 정도 됩니다. 무역학. 그래서 시중에 교과서 공부 때부터 15까지 교과서.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상대 다녔고 회계학 공부를 오래 했다 했죠. 그러면서 세무사도 하고 있으니까 회계학 책만 해도 엄청나겠죠. 그다음에 경영학, 경제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박사 학위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국내 시험 나올 거는 모든 책들을 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역대 기출 문제를 저만큼 이렇게 상업에 대해서 분석한 상업 없을 테니 이제 감이 있다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 미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그래도 한 65점 이상은 최소한 난이도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게끔 같이 달려나가는 겁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수업만 듣고 뭐 점심 수업만 들으면 합격하겠지 이러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걸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한 주 한 주를 놓치지 않으면 11월 달 모의고사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 합격할 선에 그 이상으로 간다고요. 카트라인보다 너끈하게 10점 이상 이렇게 달릴 수 있다고. 근데 그 과정의 중간에 낙오된다고. 낙오. 그러면서 남 탓하는 사람도 있을 기라. 그래서는 안 된다. 됐고. 그래서 교과는 항상 25%니까 20점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표 3의 교과 교육론은 뭐 필요 없고, 교육과정, 총론하고 교과, 요게 강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책 23.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502463이 요거 한번 찾아보셨나요? 자, 저는 그냥 502463이라 합니다. 그래서 상업이죠. 표시과목 상업, 교사자격 기준, 평가 역량, 평가 내용 요소 요거를 참조해서 출제한 데 있죠. 그래서 502463이 한번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 출력할 수 있을 겁니다. 합격 설명 자료. 자, 됐고요. 그거는 매번 오늘도 있겠지만 각 과목 출발할 때 제가 목차하고 양쪽으로 비교하게끔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되지 범위를 어느 정도 알려준다. 됐고 별표입니다. 요거 1교시 교육학이죠. 요 정도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요거 25년 2월 취득 예정자 다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별표 3입니다. 요건데 제가 몇 개 과목으로 커리큘럼 10개 10번 타자까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6줄이죠. 요게 이제 교과 교육론이 되겠습니다. 2, 3교시 교과 교육론. 근데 요거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NCS가 이쪽에서 한 3군데 정도 뭐 언급이 되긴 됩니다. 필요 없고 NCS 제가 잘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짝다. 이 몇 개는 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5개구나. 15개인데, 이런 거는 뭐 회계학으로 다 수업하니까요. 그 다음, 요것도 회계정보처럼. 그렇게 해서 저는, 요거를 15개를 10개 과목으로 해서, 경영학을 마케팅 나눠져 있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쫙 폭파시킵니다. 그래서 별표 3에 기본 이수 과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험이 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2, 3교시 전공은, 어떻게, 출제 범위가 별표 3에 제시된 과목. 이렇게 나와. 요게 이제 갈로 1번이었죠. 첫째 줄. 요게 2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다 달리게끔 같이 가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넘깁니다. 16페이지. 자, 요거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고요. 단답 이거 다 알고 있고 됐고 총론하고 강론 출력하시라 했습니다. 됐고요. 아침까지 새벽까지 봐도 아직 뭐 개정된 건 없습니다. 해설도 안 나왔고 안 나올 것 같아. 뭐 하는지. 자, 됐고요. 요건 1월 7일, 오늘 1월 7일 맞지요? 현재 여기까지 나와 있고 2022 개정된 이후에 매토 해가지고 뭐 수정사항 아무것도 안 나온다. 됐고 자 그렇게 해서 에듀네티 클리어 사이트 제가 캡처를 이렇게 한 겁니다. 고등학교 체크하시고요. 둘둘 했다. 별책 2일 딱 나오고요. 한글 파일 또는 PDF로 출력하셔가지고 손에 딱 끼고 맨날 친구처럼 보세요. 이것도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강론이라 하기도 하고요. 정확한 표현은 교과죠. 우리는 전문교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17페이지 17페이지에는 목차입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 총론에 대해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교과 교육학할 때 편제하고 뭐 편성, 운영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중점적으로 해서 다룰 겁니다. 지금은 요 17페이지 있죠? 여기에 간지만 하나 좀 끼워 놓으시고 그냥 한 번씩 목차 위주로 봐야겠다.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편제 학점 배당 기준, 요게 아마 시간 배당 기준이었으면 그게 아마 아직까지 오타입니다. 오타. 제가 볼 땐 오타예요. 학점 배당인데요. 시간 배당 이렇게 박혀 있어. 그거 오타.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보시면 된다. 됐고 거기는 잘 체크를 해주시고 간지 같은 거 좀 끼워주세요.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넘기세요. 자, 18, 19, 그거는 나중에 뒤에 더 보기 좋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는 2022에서 뭐라고요? 네, 그겁니다. 별책 23이죠.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거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페이지 과목명이 있는데 올해도 작년 시험에도 과목명을 하나, 둘, 한 3군데에서 2, 3교시에서 한 3점 정도를 아니다. 3점보다 더 나왔습니다.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거죠. 결국 오른쪽 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요거를 싹 다 외우면 게임 끝나는 거라고. 근데 요걸 외울 수 있느냐? 외울 수 있지.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잘 암기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별책 23 보시면 거기 목차가 이제 1, 2, 3, 4가 있는데 거기에 2번에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표 자체의 타이틀 제목이 뭐냐 하면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알면 이번 시험도 한 6.8, 6점 이렇게 맞는다고 이따가 봅시다. 기출학과 외우라 했죠? 자, 멀리서 보세요. 어떻게 보라고요? 일단 전문교과는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 이렇게 구별됩니다. 됐나요? 외우세요. 전문 공통 과목 총론에도 다 나온다고요. 편제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1, 전공 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전문 공통 과목 1월 달부터 죽으라고 외웠습니다. 3마디가 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호권, 디지털과 직업생활 외우세요. 요번 시험에도 물어봐서 이제 내년에 안 물어볼까? 올해는 안 물어보겠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눈에 쫙 바르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요거 나오죠. 이제 요거 나올 겁니다. 자동 봉진 15였는데 이제 자동진 이렇게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요거 외워.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도 별책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난다. 4번인가? 자자동진 3가지입니다. 자자동진 이렇게 외워. 자율자치 활동 갈라놓기 나옵니다. 예전에도 2년 전에도 나왔고 2015일 때 마지막 2015 나올 때 요 밑에 거도 싹 다 외워야 돼. 자 이제 시간을 두고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 그 구분이 세로로 돼 있다는 거, 이렇게 하세요. 됐나요? 예, 외웁니다. 자, 저하고 외울 거, 오늘 수업 시간에 외워요. 요 세 과목이 외웠죠? 예, 성공적인 직업 생활, 그 다음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길다. 이건 직업생활, 또 직업생활, 디지털과 직업생활.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경영금융교과, 전문교과고요. 그 다음에 기준학과는 경영사무과, 그 다음에 세무회계과, 유금마 이렇게 됩니다. 유동과, 금융정보과, 마케팅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시험에 금융정보과를 물어봤는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 정도. 자, 기준학과 외우세요. 됐나요? 예, 외웠다. 예, 그 다음 이제 과목명은 쫙 보다 보면 된다. 됐고, 넘기고 20페이지. 자, 20페이지, 상업경제 이제 과목별로 항상 이런 식으로 달릴 겁니다. 자, 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자, 여기 이제 색칠이 될 겁니다. 예, 11월 달까지, 9월 달까지 1단계 하다 보면 여기 전부 이제 색칠이 다 돼 있을 겁니다.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눈에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다 커리큘럼 따라가다 보면 다 했다는 걸. 자, 오늘은 상업경제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평가 양념의 평가 내용 요소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목차 있는 페이지 있죠. 33페이지 거기에서도 다시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출제 비율이 나옵니다. 요것도 하다 보니까 또 뭐 빠뜨릴 수 없어서 했는데 뭐 페이지만 좀 많이 차지합니다. 어디서 22페이지부터 30페이지 나옵니다. 자, 갑시다. 10개 과목이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10개 커리큘럼을 나눈다 그랬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하나는 뭐지? 재무관리거든요. 재무관리는 회계학 쪽에 주로 재무 비율 물어보니까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커리큘럼으로 아까 15개 별표 3을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뭐 분야 그거를 10개 커리큘럼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왜 11개지? 요거 2개를 쳤구나. 하나, 둘. 재무관리,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해서, 달리겠습니다. 자, 됐고요. 상업경제가, 요 분류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상업경제학이나, 무역학이나, 경제학이나 좀 교집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역대 제가 이제 공부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상업경제가 올해는 그냥 한 문제 정도. 근데 사실은 여기 한 문제로 되어 있지만, 상업경제가 뚜루룩 해서, 교과교육학의 5번의 2점이 상업경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육학도 비중이 낮아졌어요. 사실 약속을 안 지킨 끼야 25% 아니야. 그 소문항에서 상업경제, 한국은행의 재정정책, 재정정책 수단, 공제지, 그걸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실질로는 상업경제가 문항이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업경제 경영학, 경영학 쪽에 이제 기업과 경영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엄밀하게 구분하는 거는 약간 좀 그렇지만 제가 역대 하던 방식대로 했을 때 요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겠다.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경제학 올해 나왔던 것도 사실은 무역학 쪽으로도 볼 수 있고 한율이니까 상업경제. 근데 아무리 대학 커리큘럼 같은 거 보면 경제학으로 보는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내용이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제 답하고 그 가정하고 이론하고 안내해 드리니까 거기에 또 확장시키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됐고요. 23페이지 상업경제만 그렇게 해놨다는 거 그냥 한번 참고 목적으로 쫙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만 차지하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유독 볼 거 저걸 봐야 돼. 24학년도 최근 거 22페이지. 자, 회계학 쪽에 몇 문제가 나왔습니까? 5문항 18점, 22.5%가 나왔다고요. 이게 사실은 세무회계 쪽에서도 분계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시키면 더 비중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원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점짜리 원가가 23학년도, 24학년도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봤을 때, 그 다음 또 내용, 문제 내는 스타일을 봤을 때, 대학 교수님들, 어느 분이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세무사, 회계사 낼 그 수준의 교수님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요 정도
뭐 하여튼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 감만 잡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넘기고 26, 27 참고 28, 29 참고 목적으로 가면 되겠고요. 됐고요. 31페이지. 예, 아까 봤죠? 자,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31페이지에 예, 다 쫙 봤네요. 자, 됐습니다. 요거 예, 참고만 하자. 내 목표는 예, 1차 최소한 80 이상 받겠다. 난이도에 관계없이 예, 그렇게만 생각하고 달립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됐고 출제 범위 내용 알겠고 1, 2, 3교시 있고 됐고 교과 내용화, 교과 뭐 교육화 이렇게 해서 2, 3교시 80점 다 알고 있고 총론, 강론 이것도 출제 범위 내용에 연관되는 거죠. 교육 과정 관련해서 오늘 집에 가서 출력해야겠다. 아니면 다운받아서 탭으로 보겠다. 뭐 태블릿입니까? 그걸 보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됐고 그 다음에 출제 범위 및 내용 예 그거 이제 아까 굵은 테두리를 한 거 예, 이렇게 봤다. 그래서 비중이 상업경제가 비중이 낮는 것 같이 뭐 문항수가 출제된 게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업경제가 우리 그 10개 과목에 제일 중심이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학하고도 걸리는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하고도 예, 상업경제가 걸리는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하고도 걸리는 내용이 많고요. 그러니까 상업경제가 제일 중심이 되는 과목이다. 이 교집합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범위도 좀 방대하고 사실은 경영학 중에 많은 어떤 목차가 있을 텐데 거기 기업가 경영 뭐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가고 뭐 인사 쪽도 들어가고 하여튼 얘가 제일 기초가 되는 과목이니까 예, 잘 달려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예, 밑에 이제 쫙 보겠다는 거죠. 갑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자, 60분밖에 안 됐네요. 조금만 더 합시다. 32페이지. 자, 요거는 이렇게 왼쪽하고 같이 보세요. 예, 다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502463입니다. 요걸 참고해서 출제한다 했죠. 목차를 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502463이. 자, 경제활동과 상업, 기업과 경영, 유통, 금융, 마케팅과 판매, 무역과 글로벌 경영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교과서를 사시면 대부분 출판사에 관계없이 요 목차로 쫙 달릴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제 어떤 것들 목차가 이제 범위가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D페이지부터 약 300페이지 넘게 걸쳐서 딱 보고 그다음 또 뭐 경영학하고 관련된 거죠. 기업가 경영. 요거는 경영 관련된 것도 경영학 가서도 또 겹쳐서 보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유통도 마찬가지고 마케팅 요것도 마케팅 쪽에서 폭발시키면 되고 무역 글로벌 경영 나오죠. 요것도 무역학하고도 또 겹치는 거라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경영이 마찬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됐나요? 어디에 체크하시냐면 요새 최근에 나왔던 게 요거 여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노란색으로 출제된 그런 테마 재작년이죠.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데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슈페트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창조적 파괴 뭐 이딴 소리 하죠. 이렇게 하시고요. 요새 이제 하도는 요거죠. ESG 경영에서 지속가능 성장,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 경영 뭐 매 한 가지 말입니다. 거기에 ESG라고 대문자로 약어로 ESG Environment, Society, 그다음 이거 뭐니? Government.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ESG 이런 게 하도죠. 그 정도 해놓고요.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상업경제 과목이지만 여기 보시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관련성에서 상업경제 과목이지만 기업가 경영 이런 내용도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가 경영도 교과서들 다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처음 뭐 이제 공부를 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관계없이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서 구입하실 분들은 아까 그 사이트 있었죠? 그것도 구입하시면 되고 저도 이제 매년 조금씩 구입하는데요. 굳이 이제 저하고 같이 달리실 분은 교과서는 제가 다 봅니다. 그래서 니를 믿고 니를 어떻게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뭐 그런 분은 본인이
꼭 사고 싶다 그러면 사시는 거는 자유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좀 있으면 좋지 않느냐. 제 자료만 해도 1년에 이렇게 될 텐데요. 어떠세요? 뭐 하여튼 그래도 나는 좀 있으면 좋겠다. 니를 못 믿겠다 이러면 교과서는 반드시 있어야 안 봐도 저하고 달리면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사고 싶다 하면 출판사 관계없이 상업경제교과서 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써야 됩니다. 2022은 나왔나? 2022는 아직 안 나올걸? 올 봄에 나오겠나?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상업경제 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상무. 근데 과목이 이제 바뀌었죠. 과목명이 뭘로 바뀌었니? 무역 일반으로 바뀌었나? 이게 과목명이 바뀌었을 겁니다. 예전에 국제상무였는데 무역 일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2022에서는 뭐 국제상무라 하면 다 알 겁니다. 무역 일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뒷페이지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과서는 있으면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이라고 있죠. 이것도 제가 2014년부터 매년 사서 봅니다. 한 5, 6천 원 하나. 2024, 5학년도가 이제 1월 말이나 뭐 2월 초나 나올 겁니다. 1월 중순에 나오나 보통? 2월 중순에 나오나? 뭐 하여튼 나올 겁니다. 수능 특강 중에 상업경제라고 있죠. 요거는 뭐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저도 이걸 이때부터 계속 참고를 하는데요. 뭐 나는 꼭 사겠다. 제가 다 풀진 않으니까 이거를 저는 참조 목적으로 이런 거 나오겠네 이렇게 보고 저도 이제 초창기 때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해서 요 상업경제 됐고 그 다음 뭐 있니? 그 다음에 회계 원리는 한 2년 전부터 안 나옵니다. 회계 원리는 안 나오고 있고요. 사볼 필요 없고요. 우리는 아예 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게 있습니다. 경제가 있습니다. 경제. 저도 매년 사기는 사는데, 뭐 굳이 안 사도 되지 않느냐. 뭐 사실 분들은 사십시오. 그 다음에 EBS 그냥 경제. 그 다음에 성공적인 직업생활.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전문 공통과목 1번 타자였죠. 성공적인 직업생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디지털과 직업생활. 그랬을 때 성공적인 직업생활. 요게 또 EBS가 수능 특강인 성공적인 직업. 요거는 제가 나온 지가 요게 3년 정도 될 건데 첫 번째 EBS 나올 때부터 제가 사서 모의고사 문제도 내고 하는데 뭐 NCS 말고는 뭐 출제자들이 참고를 좀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니더라도 요것도 시간 나시는 분 경제학이 우리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거하고 다릅니다. 이거 어려운 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요거는 뭐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뭐 그냥 니를 믿고 니 것만 쫓아 하는 것도 벅차다. 그러면 뭐 안 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다음 뭐 경영학 연습 뭐 정순진 책이든 그게 이제 우리 때부터 계속 바이블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있죠. 그 사람 항상 이름 기억 안 난다. 하얀 책 그 이름 뭐였지? 경영학 연습. 저도 이제 경영학 연습이 집에 정순진하고 또 다른 사람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요. 뭐 사실 분 사세요. 그것도 뭐 한 5, 6페이지 안 되겠습니까? 뭐 보실 분은 보시라고요. 제가 정리를 하니까 뭐 저 따라오실 분은 굳이 거기에 투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또 뭐 있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이 이렇게 이상하게 길게 됐네. 됐어.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됐습니다. 차차 얘기하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는 그러면 왜, 5024-632 상업경제 목차하고 다르니?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요거는 제가 공구 개정 교육과정 할 때부터 EBS 참고해서 목차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 왁구대로 기출문제 문항을 채워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뭐 큰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관계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오른쪽 목차처럼 다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무역학하고 겹치는 부분은 이쪽은 무역학 시간에
강의 시간에 다루게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뭐, 됐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33페이지까지 됐고요. 34, 35.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고, 거기 간지 하나 끼워 놓으세요. 본격적인 경영학은 목차대로는, 목차 아까 32페이지 거기 간지 끼우라 했죠? 80페이지부터 로마자 1번 경제활동과 상업이, 본격적인 상업경제 목차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교재가 한 과목 하면서 다른 과목도 겹치고 막 이럽니다. 테마에 꼬리를 물고 자꾸 격파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지 같은 걸 잘 활용을 하세요. 여기가 80페이지부터 달린다는 거. 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